서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평택의 미래를 연구하고 있는 더불어 평택 미래연구소장 최원영입니다. 저는 1966년 포승읍 석정리에서 태어났고 지금 그곳에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들도 다 이제 포승 안중에 있습니다. 5급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공직의 대부분을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보냈습니다. 2007년 8년 때 그 당시에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 계획을 LH와 함께 그렸고 실무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 같이 일을 했고 전도민 재난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위대한 공무원이라는 그런 별칭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택시에서는 정장선 시장님을 모시고 2년 동안 부시장을 했고 1급으로 승진해서 2025년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근무하고 공직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더불어 평택 미래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계셨던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경제자유구역은 기업들이 경제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로 이제 외국 기업이 취하고 국내 기업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때로는 신도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평택시의 포승 현덕지구, 시흥에는 백오지구, 그리고 안산에는 또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지금 지구 지정 중에 있고 경기도의 많은 시장 군수들이 경기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행정가의 길을 계속 걸어오셨습니다. 평택시 부시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부시장 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은요? 경기도에 근무할 때 우리가 만든 정책이 시군에서는 어떻게 집행되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장 하면서 바로 현장에 많이 다녔고요. 평택시에 보면은 나대지가 많습니다. 나대지라는 건 이제 원래는 집이나 이런 걸 건축하려다가 이제 건축이 안 된 곳인데 잘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곳을 읍면동장님을 시켜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꽃밭으로 그런 사업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카페거리 같은 데 가면은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는 방식을 거점수거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리가 안 돼서 이제 그런 곳을 공무원들하고 그 주변의 상가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집 앞에서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문전수거제로 바꾸는 그런 것도 했고, 또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 통학에 관심이 많아서 통학로 안전 사업을 하면서 교통봉사도 했었고, 우리 서부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이제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에 걸쳐 있는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상 문제, 부채도로 문제, 또 마을이 횡단되는 문제, 배수로 문제 같은 거. 그거를 제가 이제 그 3개 읍면에 걸쳐 있는 민원인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대전지방국도관리청하고 연결을 시켜서 민원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간 그런 게 부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현덕지구를 관할하신 만큼 누구보다 현덕지구를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덕지구 되긴 되나요? 제가 2024년 1월에 이제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으로 왔을 때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선 이 사업이 추진을 하면은 누가 예산을 투자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건 공공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우선은 1조 7천억 정도 사업비가 들지만 경주택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민간은 사업을 하러 들어왔다가 수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빠져나갑니다. 쉽게 들어왔다, 쉽게 빠져나가는 체제인데 공공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들어올 때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지금은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청장으로 오자마자 개발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김동연 지사께 9월에 이제 시정 방침을 받았거든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냐면 우리 공공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투자할 때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 수익성이 있는가. 지금은 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고, 거기서 그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 결과로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추진할 가능성이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하고,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땅을 저희들이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같은 단계를 거쳐서 2031년부터는 토지를 기업들한테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 역임 당시 현덕지구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현덕지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덕지구 바로 옆에 포승지구가 있어요. 2008년도에 같이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포승지구는 62만 평, 현덕지구는 70만 평인데 포승지구는 지금 거의 분양이 됐어요. 포승지구는 어떤 방식이냐면 공공주도의 산업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었고, 현덕지구는 민간주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4년 1월에 왔더니 현덕지구를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아파트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안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바로 옆에 3km 떨어진 곳에 화양지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민간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포승지구가 62만 평 정도를 저희가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은 45만 평인데 80% 이상 공급이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땅을 공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땅을 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현덕지구의 미래를 산업단지, 공공주도로 개발을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이제 우리 현덕지구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쪽은 지금도 물류기업들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물류용지하고 산업시설 용지를 만들고, 산업시설 용지는 평택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쟁력 있는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산업으로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토지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포승 현덕지구를 포함해서 평택항 전체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평택항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평택항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인프라. 첫째는 평택항 자체의 인프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쪽 포승지구 쪽에 있는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평택항에 물류가 빨리 처리가 되고 물류 비용이 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회수부 역할인데, 국회의원들 역할이죠. 근데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개선이 되면 될수록 기업들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거기다 수출하면 수출이 잘 되니까. 또 많이 되면 또 평택항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이 주거 여건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거기서 한 1년 반 근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뭐 우리 평택 남부에서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동탄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지요. 저는 화양지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양지구의 주거 여건을 잘 만들면 이 사람들이 굳이 멀리 출퇴근을 하지 않겠죠. 화양지구는 뭐 아시겠지만 현덕, 안중 다 걸쳐 있는데 또 포승도 가깝고, 거기에 적정 인구가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주 근접, 이상적인 어느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화양지구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화양지구가 도시 자체로서 경쟁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수소 1번지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게 되나요? 수소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식이, 우선은 우리 평택항에 지금 LNG 인수기지가 있는데 앞으로 수소가 이제 대한민국의 전 세계 대표적인 연료가 되면 그것이 수소 인수기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가지고 첫째는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수소를 가지고 우리 자동차에 수소 연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돌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수소가 비싸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수소도 많이 쓰고 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방식이 대중화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수소가 평택시가 가장 미래의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유리한 요건에 있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이제 도로 문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혼잡한 이 도로 문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현화지구, 송담지구, 화양지구가 있듯이
그곳의 주거 여건을 잘 만드는 거예요. 현덕지구에서 화양지구까지 3km밖에 안 돼요. 직선거리가. 3km라는 거는 그냥 자전거 타고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선 그거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거고. 근데 도로를 말씀하셨지만 이제 도로라는 것이 관리 체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국도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시도는 이제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 서부 쪽에 오는 주요 도로는 국도 38호선, 우리 보통 38번 국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정체가 심해요. 저쪽 고덕부터 나와서 오성 거쳐서 안중에서 포승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선은 우리 지금 제가 평택시 계획은 박림리에서, 그러니까 화양지구 바로 앞일 겁니다. 거기가 그 안중까지는 우리 화양지구 광역교통대책에 의해서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고, 또 안중에서 오성 IC까지는 국토부 계획이 돼 있어요. 4차로에서 6차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고덕을 지나서 신대리까지는 또 광역교통대책에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사업이고 시 사업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좀 늦어지는 거고, 이제 평택의 도로 체계는 뭐가 문제냐면 엄청난 교통량에 비해서 도로 하나에 의존하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평택의 면적이 서울시 면적이 70%인데 서울시는 내부 간선도로 외에도 외부 순환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그 두 개나 만들었어요. 평택시도 그런 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2와 3계간 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저쪽 안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송탄을 지나서 원곡을 지나서 이렇게 청북을 거쳐서 포승까지 오는 그런 도로가 이미 만들어져서 거의 개통이 됐고, 평택고 국제도로라고 그래가지고 포승부터 현덕을 거쳐서 팽성을 거쳐서 이제 남부 쪽으로 가는 도로 이미 준공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순환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우리 그 서부 쪽에는 도로 신설 계획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어요. 국도를 우회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도로가 되면은 많이 교통이 이제 개선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보다는 도로 문제도 있지만 대중교통 체계도 좀 개편을 해야 되고, 도로도 도로인데 중요한 거는 도시 자체, 평택에 있는 도시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멀리 오지 않게 하고 우리도 멀리 갈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평택 서부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부 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공공 업무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설이나 동쪽, 서쪽 간의 빠른 이동의 해법이 있을까요? 먼저 공공기관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공기관은 평택시장의 권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있고, 우리 서부출장소처럼, 그렇죠? 행정복지센터처럼.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나 은행도 일종의 저는 공공기관으로 판단하니까, 병원도 그런 거는 이제 평택시장이 어느 정도 역할은 하지만 전적인 권한은 아니죠. 평택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무슨 일을 하러 평택 남부까지 간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인구가 늘고 우리가 점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저는 뭐 분소 개념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은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해서, 뭐 공공기관은 당장 유치할 수는 없으니까 안중역에서 평택역까지는 안중 평택 철도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전철 노선으로 바꿔서 그만큼 이제 그 배차 간격을 줄여야겠죠. 가장 빠른 거는 대중교통 체계는 시장이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가지면.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당장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우선 이렇게 중요하고, 버스 노선 체계를 좀 개편을 해서 환승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 지역도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균형 발전은 지금 더딘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고향이 이쪽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경기 자유구역 창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현실을 경험했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격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할 때 교육 여건을 좀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현아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이제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가 어려우니까 진로 진학 상담소를 아예 상설화 시킨다든지, 두 번째 또 병원이 없잖아요. 병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부모님 병원 가야 되고 뭐 하니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생명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병원은 공행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다 못하니까 그 일정 부분 사립병원한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이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병원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사람이 굳이 멀리 떠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중교통 체계를 바꿔야 돼요. 서부 5개면의 면적이 평택시 전체 면적이 50%가 넘어요. 포승읍이 안양시보다 면적이 큽니다. 근데 안양시의 버스 노선이 20개가 넘어요. 근데 포승읍 버스 노선이 4-5개밖에 안 돼.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선도로는 큰 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포승 자체는 마을버스 같은 거를 돌려서 안중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교통체계를 만들어주고, 특히 안중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주고 안중역과 평택을 연결시켜주고 안중역과 저쪽 위에 올라가는 서해선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굳이 가라고 해도 뭐 안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는 평택 서부 쪽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북 지역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북 지역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 반면에 전철역이 현재 없는데요. 한때 신설역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청북 지역에 신설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북 지역은 뭐 청북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가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화성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뭐 안중에서 가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전철역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전철역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이제 예타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그쪽에 인구를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형곡 도시개발 사업 같은 그런 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인구를 좀 많이 늘리는 게 바람직하고, 하여튼간 평택 서부 지역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청북에 그 전철역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중간에 오송 정도에도 나중에 이제 전철로 바뀌고 그러면 거기도 전철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화양지구에 안중 출장소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서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평택시의 분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순 있지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적으로 분구를 나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독자적인 발전 체계를 갖추려면 뭐 동평택시, 서평택시처럼 나눠서 시장도 새로 뽑고 양쪽에 동평택시장, 서평택시장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출장소장보다 약간의 권한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시장이 다 인사권을 갖고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 권한 자체를 시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만일에 동평택시, 서평택시를 나눈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관계, 그리고 두 개 나눴을 때 어느 쪽에서 지정 여건이 좋아지느냐,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굉장히 논란은 있는데, 뭐 한데 우리가 30년 해가지고 이제 3개 시군을 통합했는데 다시 나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한번 뭐 검토해볼 과제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네. 청북 신도시는 호수공원이 완성되면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서평택에서 규모 있는 신도시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이나 우체국 또는 은행, 병원 이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신도시답게 청북 신도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북 신도시는 행정복지센터도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체국도 그렇고. 근데 이제 청북 신도시의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교통 문제 같더라고요. 청북 신도시가 위치가 서부에서도 약간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 있다 보니까 차를 갖고 다녀도 불편하고,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노선을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택시가 동서로 굉장히 깁니다. 간선을 다니는 버스는 직선화시키고 그래서 배차 간격을 짧게 하는 거죠. 그 대신 그 안에는 마을버스로 돌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북에서 평택 가는 버스도 노선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배차 시간을 줄이고 거기까지 가는 거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게 하고, 청북에서 안중 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교통을 우선은 개선해 주는 게 우선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가보면 주차장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대가는데 평택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중입니다.
현아지구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들도 점점 노후화되고 있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아지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시환경정비법에서 도시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어요. 길을 넓히고 이런 건 시장님이 하시면 되고 예산으로. 재개발은 뭐냐면 마을을 깡그리, 예를 들어서 뭐 주택지 같은 데 가면은 뭐 도로도 좁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뉴타운처럼 다 그냥 없애고 새로 짓고 길도 새로 만드는 건데 현아지구는 재건축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재건축은 요건이 있어요. 첫째 30년, 그리고 이제 건물 안전등급 D등급이 전체 몇 프로 하다 보면 이게 사업 분담금 문제가 생겨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런 동의를 받아서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은 이제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저는 현아지구는 뭐 길 넓히는 문제도 첫째지만 거기 역시 주차장 문제가,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주차할 수가 없더라고. 보면은 뭐 계속 돌아다니고 주차해 놓으면 차 긁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아지구의 지금 가장 핵심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하고 뭐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의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의 주차장 사업을 따온다든지, 중앙에 뭐 혁신지구 사업 같은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을 따온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 지역에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사업 철회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사업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방식을 바꿨잖아요. 현덕지구 사업을 와서 해보니까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아파트 사업은 안 돼. 그럼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공공이 투자를 하든 민간이 투자하든 사업해보니 돈이 안 된다. 내가 손해보게 생겼다는 그 뜻이잖아요, 이게. 그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돼요. 보상을 많이 줘야 되는 구역이 있어. 뭐 그런 것을 재촉을 시킨다든지.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업성을 높여서 뭐 시가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투자한다든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방식을 바꾸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하는 게, 그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긴 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평택시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더불어 평택 미래연구소도 설립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택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건가요? 평택은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정치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만드는 결과물을 드리고 싶어요. 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훌륭한 정책이라면 때로는 또 중앙에도 이재명 대통령께도 전달해 드리고,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는 도시 한번 오니까 살만해, 떠나고 싶지 않아, 여기 이사 오고 싶어,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제 소망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서부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장시간 평택 서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평택 서부만의 고민이 아니고 평택시 전체의 고민일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의견도 내주시고, 정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든 해주시면 결국 민원이 정책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저의 지식이 부족하면 여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한테 연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